사건은 이미 끝났는데 왜 나는 아직 그날에 갇혀 살까요? 달력에서는 사라진 날짜인데 나는 매일 그날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시간은 앞으로 흘러가는데 마음은 어떤 날에 멈춰버린 때가 있어요. 2년 전 그날, 5년 전 그날, 10년 전 그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지나간 과거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여전히 오늘이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건이 크니까 상처가 크지. 근데 실제로는 조금 다릅니다. 상처의 크기는 사건 자체보다 사건 이후의 시간이 결정해요. 배신당한 그 순간보다 그 후 혼자 보낸 밤들이 더 아프고 사기당한 그 날보다 그 이후 스스로를 의심한 시간이 더 깊어요. 사건은 한 번이었지만 그 사건을 반복해서 떠올리는 건 내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잃은 건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 이후의 나인지도 모릅니다. 상처는 사건 그 자체보다 사건 후의 침묵 속에서 자랍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시간, 혼자 되새기는 시간, 내가 잘못한 걸까 자책하는 시간. 그 침묵 속에서 상처는 점점 형태를 바꾸죠. 처음엔 작은 의심이었는데 어느 순간 확신이 됩니다. 나는 사람을 못 믿어. 나는 또 당할 거야. 나는 원래 이런 운명이야. 사건은 한 번이었는데 그 결론은 영원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과거에 갇히는 방식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그 얼굴에서 옛날 사람을 찾아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대비합니다. 그걸 방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감옥이에요. 과거가 미래를 대신 결정하게 두는 것.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이미 끝난 것처럼 살아버리는 것.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맞는 말 같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시간은 그냥 흐를 뿐입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건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내가 무엇을 하느냐예요. 누군가는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날에 살고 있고 누군가는 1년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차이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시간을 채운 방식에 있어요.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이미 끝난 일을 오늘도 곱씹고 내일도 떠올리고 모레도 분석하고 그렇게 쌓이면 몇 년이 됩니다. 근데 그 몇 년 동안 과거는 단 1mm도 바뀌지 않아요. 아무리 그날을 복귀해도 그날은 그대로인데 바뀌는 건 오늘의 나뿐입니다. 과거가 오늘을 계속 데려가게 두면 결국 잃는 건 지금의 나예요. 그 시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나를 회복시킬 수도 다시 숨을 들이쉴 수도 있었겠죠. 과거가 오늘을 규정하게 두는 건 그 어떤 복수도 아니고 그 어떤 치유도 아니라 그냥 나만 손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단순하지만 실천은 어렵습니다. 그날과 오늘을 분리하는 연습을 하는 것. 그날의 일은 그날 일이야. 오늘의 선택은 오늘 내가 해. 이 문장을 마음속에 조용히 세워두는 겁니다. 처음엔 잘 안 돼요. 습관처럼 과거가 오늘을 덮쳐오니까. 그런데 연습하다 보면 그날과 오늘 사이에 아주 작은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이 바로 자유예요. 회복이라는 건 그 일을 겪기 전에 나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회복은 그 일을 겪은 나로서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배신당했지만
모든 사람이 배신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아는 나. 사기당했지만 그래도 세상에 진심은 존재한다고 아는 나. 상처받았지만 그 상처가 나를 규정하진 않는다는 걸 아는 나. 이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것, 그게 회복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그날이 아니라 오늘에서 시작해도 괜찮아요. 과거를 부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과거를 인정하되 오늘의 선택권은 내가 쥐고 있다는 걸 아는 것. 그날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오늘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 문장을 내 안에서 말할 수 있다면 이미 한 발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이 이야기들은 정답이 아닙니다. 상처마다 모양이 다르고 사람마다 속도가 다르니까요. 누군가는 1년, 누군가는 10년이 걸립니다.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다만 오늘을 살아낸 당신의 주머니에 작은 사탕 하나 슬쩍 넣어드리고 싶어요. 나는 그날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 말이 필요해질 순간이 오면 가만히 꺼내 드셔보세요. 그 작은 달콤함이 오늘을 살 힘이 되기를.